식사들 하셨습니까? 요즘 시리즈로 오토바이 관련 내용을 많이 올리다 보니 오토바이를 다시 타고 싶어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있고요, 중년에 처음으로 오토바이 입문하고 싶어서 보시는 분도 있고요, 입문을 하려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입문을 포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뭐 사실 유튜브가 잘 되려면은 막 뽐뿌를 넣어야 되죠. 오토바이 업체에서도 그래야지 광고도 들어오고 호응도 많을 텐데, 제가 입 바른 소리를 잘하는 입장이다 보니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로서의 현실을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는 면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들리게 하는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입문 후에 당황하는 일도 없고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입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 오토바이 입문에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는데 찬물을 뿌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입문 후 당황하는 일도 없고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오토바이 입문에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는데 찬물을 뿌리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을 이야기 안 드릴 수 없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취미도 마찬가지지만은 로우로 갈 수도 있고 하이엔드로 갈 수도 있습니다. 로우로 즐기시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일상에서 즐기는 분들이고요, 하이엔드로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목적이 좀 있습니다. 뭐 일종의 자기 만족이나 과시, 이왕이면 한 방에 가자는 생각을 가지신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이엔드로 가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가지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토바이가 다른 취미와 좀 다른 부분은 목숨의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좀 틀립니다. 저는 사람 목숨이라는 것이 여러 개도 아니고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섣불리 인본을 붙이기는 영상은 솔직히 만들기 좀 못하겠더라고요. 만약 오디오나 사진, 낚시라면은 맛이라도 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도 어떤 운행 수단보다도 위험합니다. 그것을 수많은 통계가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담배나 술처럼 수년이나 수십 년 지나면은 건강이나 사회학의 한 축으로 지정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사실 지금도 교통이나 사회학 취급을 받고 있지만 말입니다. 간혹 주변에서 이종 소형면허 따고 타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0대 청춘이야 무엇을 해도 안 되겠냐마는 저희는 중년이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었다는 얘기죠. 간혹 나이를 잊고 사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간혹 건강한 남성미, 나는 20대 청춘이야 하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것은 와이프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죠. 이런 분들이 시알리스를 넘어 비아그라 찾으러 다니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약입니다만은 혈압, 당뇨약은 먹어도 아직은 혈압, 당뇨약 처방 받는다는 건 저도 나이가 연식 있다는 얘기죠. 영상에 나이에 관한 빌드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이 먹는 것도 야속한데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 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누구나 똑같이 먹는 겁니다. 다만 당사자가 그걸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부정하느냐의 차이가 좀 있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고 하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나이를 부정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솔직히 과욕이죠. 누구도 세월 나이는 못 이깁니다. 다만 노화 시기가 늦어지느냐 빨라지느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절대 나이는 못 이깁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감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운전과다는 좀 섬세한 감각입니다. 자동차 운전에도 필요는 하지만은 자동차 운전에는 없어도 운전은 가능하지만은 오토바이 운전에는 이런 감각이 없으면 참 치명적인 감각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이에 따른 감각 노화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토바이 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감각과 이런 감각이 부족함으로써 오토바이 입문하시면 안 되는 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 감각입니다. 아마도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는 분이라면 인정할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자전거와 달리 오토바이는 자전거보다도 훨씬 더 정교한 균형 감각이 요구됩니다. 자전거보다 훨씬 빠른 최고 속도와 횡지가 걸리기 때문이죠. 감각 테스트 방법은 유튜브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씩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팔을 벌리고 한쪽 다리를 들고 눈을 감는 테스트입니다. 10초 정도 버티면 50대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50대 이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오토바이 입문을 좀 최대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균형 감각은 귀 반고리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각이죠. 이 반고리관 기능이 나이가 먹을수록 기능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반고리관과 연결된 달팽이관의 이석증과 메니에르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 5, 60대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뭐 어지럼증이나 구토, 이명 등이 동반되고 기립성 빈혈이 생기기도 하며 심하면 청력도 손상된다고 합니다. 자각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자각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이 먹으면 노안과 같이 동반되는 대표적인 이비인후과적인 질병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오토바이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정말이죠. 예. 차를 운전하는데 본인이 달리는지 정지하는지도 구별 못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토바이를 탄다. 예, 절대 안 되는 이야기죠. 조금 빡센 균형 감각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발바닥보다 좀 작은 참치캔을 밟고 두 팔을 벌리고 눈 감고 올라서서 있어 보세요. 예. 웃기는 얘기지만은 올라가서 못 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근데 오토바이를 타신다고요? 예, 네버입니다. 네버. 자전거 타는데 오토바이는 발로 안 굴러도 되니 좀 더 쉽겠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자전거는 핸들 조작과 발로 굴러서 균형을 잡습니다. 오토바이는 핸들 조작과 스로틀 전개로 균형을 잡고요. 오토바이가 쉬울 것 같죠? 네, 뭐 막 땡기면 나가는 거 아니냐는 분도 봤습니다. 오른손은 크러치, 왼손은 스로틀과 앞브레이크, 왼발로 기아 조작, 오른발로 뒷브레이크를 기본적으로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각종 스위치를 조작해야 합니다. 자동차보다 스위치 개수는 적어도 조작 빈도나 조작 난이도는 훨씬 어렵습니다. 때로는 조작 실수로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오토바이가 전주행이 60대였는데 오토바이를 많이 타보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클러치 조작 미스로 급출발하여 집 앞에 전봇대를 박아서 연료통이 찌그러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로틀을 살짝 감았는데 훅 나갈 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몇 달 만에 오토바이를 팔았고 저는 찌그러진 연료통 때문에 좀 저렴하게 오토바이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오토바이를 타신 분도 이런데 늦은 중년에 오토바이를 처음 입문한다면 쉽게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사신경입니다. 반사신경이란 뇌를 거치지 않고 척수에서 반응하는 척수반사를 말하죠. 떨어지는 물건을 잡거나 날아오는 물건을 반사적으로 피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법은 떨어지는 자를 잡는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인터넷에 테스트 어플이나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쌀벌이 게임 아시죠? 네, 와이프나 딸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와이프는 몰라도 딸은 이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 와이프에게도 진다면 심각한 겁니다. 응급 상황을 회피하는 행동은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은 반사신경이 빨라야 합니다. 그런데 차량은 핸들만 돌리면 되지만 오토바이는 핸들 움직임 뿐만 아니라 몸도 써야 하는 아주 고급 스킬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동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동체 시력과 반사신경이 있어야 합니다. 뭐 천천히 타면 되지 아니면 과속하니까 그렇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5cc가 낼 수 있는 속도는 80km도 느린 속도는 아닙니다. 하다가 사고 나는 것보다는 회피하려는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 사고 예방과 사고 다칠 확률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정말 1%의 가능성으로 상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사신경 테스트 하위 10%, 와이프에게 쌀보리 게임 지시면 오토바이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간지각 능력입니다. 3차원 공간을 추리하고 해석해내는 능력입니다. 기하학이나 건축, 디자인 쪽에 공간지각 능력 없으면 고생하는 분들 많죠. 운전에 무슨 공간지각 능력을 이야기하시냐 하지만은 여자보다 남자가 운전을 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차량 흐름을 공간지각 능력으로 풀어야 흐름에 따라 운전을 잘합니다. 이런 능력이 없는 분들은 차량 흐름을 전혀 파악 못하고 보통 그렇죠. 내 갈 길 간다 라는 생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추월은 물론이고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될 정도로 운전을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토바이 운전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300km 이상 장거리에 적당한 배기량 오토바이는 편해서 가장 중요한 선택 요인을 차량 흐름에 맞는 오토바이 선택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차량 흐름에 처지지 않는 오토바이 선택까지 이야기하는데 흐름을 방해하는 오토바이 운전을 한다면 결과는 위험할 수 있죠. 문제는 과속할 때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 한 번씩 땡겨보는 과속의 유혹을 떨쳐내기는 힘드니까요. 능력되는 오토바이 타면서 과속 한 번도 안 해본 라이더는 솔직히 없을 겁니다. 차량이 있는데 과속을 한다면, 차량 사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추월을 한다면 100% 사고로 이어지거나 사고 가능성이 엄청 높을 겁니다. 공간지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훨씬 이런 사고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네 번째, 속도감과 거리감입니다. 이 또한 공간지각 능력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간혹 속도나 앞차와의 거리감이 없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고속도로 속도감과 지방 2차선 속도감은 좀 다릅니다. 차선이 좁고 노견이 없을수록 길가에 풀숲이나 장애물이 많을수록 속도감은 증가하죠.
간혹 제 영상 보고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왕복 2차선 길가에 풀스피드나 패스 등이 있는 곳에서 영상의 흐름이 빠르니 속도가 빠르다고 유추하는 것 같은데 규정 속도보다는 엄청 빠르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규정 속도보다 약간 빠르게 달릴 수도 있지만은 속도감 차이에서 나오는 느낌과 액션캠의 화각에 의한 차이로 속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속도감을 구별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죠. 차량의 속도계를 안 보고도 대충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 운전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이런 분들은 보통 코너에서 극도로 낮은 속도로 코너를 돌고 직선도로에서는 과도하게 속도를 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속도감, 운전 스킬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죠. 뭐 이런 경우도 오토바이 타는데 답이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도 이렇게 하는데 더 어려운 오토바이 운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또 보통은 얼탄다고 하는데 운전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딴 생각을 하는 것인지 운전에 집중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앞차를 박을 경우에도 조치를 못하고 그냥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 운전도 얼타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운전한다. 얼타는 것은 본인은 모릅니다. 부인도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매일 같은 차를 타고 매일 같이 다니니까요. 그렇게 하고 매일 그렇게 운전을 하니까요. 그렇다고 누가 운전 얼탄다고 지적하면 기분 엄청 나빠합니다. 한국 남자들 본인은 다 슈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속도로에서 한 번도 안 따여봤어 막 이러죠. 네, 그 말은 그냥 간만 부은 겁니다. 간땡이만 부은 거죠. 솔직히 제가 운전을 하면서 한 200km 넘겨서 운전해 보신 분들 우리나라에 몇 프로나 될까요? 저도 좀 밟아본 입장에서 180km 이상 따라오는 차량 1년에 한 대 볼까 말까 합니다. 일반인들 찍혀야 160, 밟는다고 해야 180입니다. 그냥 슈마어도 아니고 그냥 일반 아저씨죠. 슈마어라는 것은 본인의 착각이고요. 오토바이는 믿을 것만 해도 200km가 넘나듭니다. 속도감도 없고 거리감도 없는 분이 이 속도가 감당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간 튜닝으로 자동차 200km 밟는 것과 오토바이 200km 땡기는 것은 어떤 결과 차이가 있을까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생존 확률은 어떨까 생각해 보시죠. 차를 살 수 있는 확률이 1%라도 있는데 오토바이는 100%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토바이도 컨트롤 못하는 능력과 어설픈 간 튜닝으로 꼰조 부리다 정말 골로 가는 거죠. 보통은 이거를 만용이라고 그러죠. 만용의 끝은 결국 천국입니다. 오토바이 입문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수동 자동차 운전 경험입니다. 요즘은 오토 운전면허도 많이 취득들 하시죠. 여성분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오토면허를 많이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차처럼 오토 기반의 차량이 아닙니다. 몇 기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크러치가 있는 수동 기반 차량이죠. 리브 매칭을 하지 못하는 경우 크러치를 빨리 소모하거나 기어 변속에 익숙하지 못해서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달리는 엔진 소리가 다릅니다. 자동 미션이나 수동 미션이나 항상 적당한 RPM을 항상 유지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그냥 강박적으로 차가 잘 나가는 RPM을 압니다. 하물며 차도 그런데 오토바이는 더하죠. 단순 크러치 조작 때문에 헤매면 문제가 적겠지만은 주행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적응을 못해서 스쿠터로 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슈퍼커브도 적응을 못한다면은 정말로 크러치 있는 오토바이는 타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우유대리점 하면서 20대 가까이 배달한 오토바이를 부장해봤는데 대부분 여성분들이 시티백 기어 적응을 못하시는데 간혹 젊은 남자도 적응 못해서 텍트로 바꿔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주행 내내 기어 변속에만 신경이 쏠려 있어서 다른 주행에 필요한 일들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심지어 방향 지시등도 못 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방향 지시등 뿐만 아니라 차량 회피도 못하고 주행 자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장거리 라이딩은 고사하고 단거리 담배 사러 가는 것조차 힘든 경우는 수동 오토바이를 타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장거리 라이딩을 하다 보면 기어 변속을 몇천 번을 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슈퍼 컵으로 수동 오토바이 입문을 하셔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딱 타보면 이게 감당이 되겠다 안 되겠다 2-3개월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슈퍼커브가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스쿠터로 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균형 감각 테스트에서 깡통에 한 발로 못 올라가시는 분. 두 번째, 와이프에게 쌀벌이 지시는 분. 세 번째, 자전거 못 배우신 분. 네 번째, 수동 차량 운전 못 하시는 분. 네, 1번에서 3번 해당하시는 분은 오토바이 입문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고요. 1, 3번에 해당은 안 되는데 4번에 해당하는 분은 스쿠터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탈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모든 기관은 노화합니다. 그리고 가장 급속하게 노화되는 시기가 5, 60대입니다. 본인이 자각 증상을 느끼는 분도 있고 그냥 익숙해져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생활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그것도 처음 타는 분은 익숙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토바이 코너를 돌고 있는 상황에서 현기증이나 기립성 빈혈 증세가 나타난다면 이라고 가정해보면 누구든지 짐작하실 겁니다. 이후 사태가 어떨지. 이게 은근 중요한 이야기인데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너무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정말 1%의 가능성이라도 형사가 왔다 갔다 한다면 짚어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에 거론해 봤습니다. 내가 해당되는 상황이 있다면 정말로 40, 50대에 신중하게 입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본인 신상에도 경제적인 면도 가족에게도 좋습니다. 잘못 오토바이에 입문해서 돈 버리고 다치고 가족들에게 원망 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참 자제분들 다 커서 시집장가 보낼 나이에 사고당하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도 가족도 정말 불행해집니다. 오토바이를 타면 안 되는 사람은 양아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시욕과 만용으로 오토바이 타는 분도 많습니다. 중년에 경제력 된다고 쉽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입문을 말리는 편입니다. 뭐 책임 회피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잘못하면 엄청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 학창시절 친한 친구들 40대 이전에 하늘 날아간 친구들 전부 오토바이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오토바이 입문하고 중년의 몇 분을 그렇게 잃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에서 나오는 조언입니다. 잘 고려하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분들은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도 풍경도 좋을 때입니다. 교회만 잠깐 나가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다만 이른 아침 안개와 오후에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입니다. 라이딩은 항상 안전 또 안전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